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같이 또 함께하고 있는 정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죠? 원희룡 장관님? 예. 예,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예, 조금 힘들지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8월 16일에 국토부 장관께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국토부에서 정상화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간략하게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 또 안전진단 예, 또 절차의 여러 가지 지연 및 장애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합리화하고 정상화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 큰 원칙은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을 사회에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시장의 자유를 가장 크게 존중하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서 수요에 발맞추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그 재건축 사업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이런 여러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실제 주장도 많이 있고요. 특히 재초안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합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위헌 심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하신 말씀을 혹시나 이 정책의 실패 또 시장에 대한 그 교란을 주도한 정부가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실패의 몫을 부담을 국민들에게 투기적 활동을 전제해서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 어떤 의지로 이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 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또는 여러 가지 기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형편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다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예. 수용성도 문제고 그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고요. 사실 큰 원칙에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특히 이 제한된 공간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공은 단순히 사적 재산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유한한 자원이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적정선에서 공적 기여와 사적인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관이 공급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특히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주로 어떤 난관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워낙 많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라든지 안전진단을 사실은 재건축을 떨어뜨리기 위한 지나친 기준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예. 그다음 조합도 뭐 여러 차례 총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 중복되는 이러한 그 심의 과정들을 번갈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의 중복 또는 과도한 형식적인 이런 단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만 잘 조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유도해서 민간이 정부의 계획에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신 노력도 필요하시겠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30일입니다. 그제 용산의 산호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덧붙여서 지금 분담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구당 5억에서 7억에 이르는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 승인이 나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이 재건축이 부결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그 어려움들 때문에 공급을 좀 원활히 더 늘리자라는 정부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한 완화 방안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부가 9월에 아마 그 재초한 완화 방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달 안에 발표 계획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네. 지역별로, 단지별로 또 거기에 어떤 연유로 얼만큼 살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특성을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려한다고 부분들을 하셨죠?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그 정도면 서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간극을 좁혀 보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정책 목표입니다. 예, 본위원회 생각과도 그 공감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제초안법에 대해서 이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각 국민들의 생각의 간극을 메우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혹은 단지별로 최소한 그 당사자들이 좀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6월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재초환 관련 법안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입니다. 혹시 그 법안 발의한 거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골자인데요.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그 조정하는 것, 제가 지금 PPT를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장관께서도 단지별, 지역별 여러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의 여러 재건축 단지를 하나로 포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거나 법안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도 잘 참고해 주셔서 국토부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거주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었는데요. 8월 16일에 발표하신 그 브리핑에서도 장관님께서도 똑같이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잘 저희 법안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길지 않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당부차 또 부탁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재건축 부담금 물납제가 지금 계속 이제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피해를 본다. 오히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새로 짓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피해를 구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예, 이게 지난해 6월에 대통령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현장의 당사자, 주민들도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은퇴 고령자 등 중에서 일거주 1주택 또 실거주자 중에 이 집에 살아보지 못하고 지금 쫓겨나야 할 처지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국토부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 국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한테 떠넘겨라는 그런 하소연하시지 않으시도록 보완책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고 잘 그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간 거주자들, 실수요자로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죠? 네, 토지거래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기 위험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국토부나 지자체장이 광역 지자체장이 토지 거래를 허가제를 통해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죠? 네. 예, 신규 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도는 아닌 거죠. 네. 예, 이 제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 여러 번 그리고 늘상 쟁점이 되어오고 있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라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지적도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나 시장 공급 정상화 정책에는 대단히 반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투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 부지를 결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렇죠. 예, 예,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정하는 제도이지만 예,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 그 지역인 송파구 그리고 옆 지역인 강남구 일부 지역에 마이스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토지거래 지역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 안에는 아파트 주민 전체가 제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부지나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그 원 목적에 위배되게 지금은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활용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시죠?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여전히 주민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서초나 반포 같은 그 토어지 지정 그 옆에 바로 인근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투기 억제,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목적했던 투기 억제는커녕 오히려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됐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이런 거래 허가 여부를 단체장한테 위임을 해두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그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지자체장에게 이름을 해놓고 이 법을 관리하는 주체인 국토부가 일관된 그 투기 실수요 판별에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관된 어떤 기준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했는가 지난 5년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송파를 비롯한 강남권 주택의 집값이 워낙에 치솟다 보니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른바 강남권을 향한 부동산 시장을 이념의 장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규제만 하면 묶어두기만 하면 무조건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된 생각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함께했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장관님께서 올해 6월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연장이 됐거든요. 정부가 바뀐 다음에 알고 계시지요? 네. 예. 영향력에 관해서 혹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국토부에서? 투기 억제나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는 민간 주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실제 현실과 그리고 우리 또 그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부의 공급 체계 입장에서는 남겨둘 필요가 없는 규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의 주체는 서울시지만 법을 없애는 그 소관인 부처는 국토부이기 때문에요. 토허제 폐지의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국토부가 어떻게 이 제도를 관리해 나가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것인지 그 입장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제는 가장 그 사유자 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엄격한 요건 그리고 보다 그 효과가
그 기대한 것들에 명확히 일치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마 우리 헌법의 정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합되게 되고 있는지를 폭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